청렴해야 되거든요.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타. 세레. 신년. 청렴. 청렴을 더하다. 청렴 클리닉.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국토청 온라인 청렴교육 청렴 클리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원주국토청 청렴 전문의 이광수입니다. 청렴 클리닉은 게스트와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을 시작으로 청렴 관련 법령 교육에 이어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소통의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하는데, 네, 오늘은 그 테니스 동호회 원주청 테니스회의 두 분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원주청을 넘어서 원주의 그 테니스계 정신적 지주이신 김태웅 팀장님과, 왼쪽으로는 우리 청 테니스에 떠오르는 샛별 이정민 주무관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김태웅 팀장님부터 간단한 그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주청 테니스 동아리 지금 회장을 맡고 있고요. 건설안전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태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네. 다음으로는 우리 테니스계 좀 분위기 메이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정민 주무관님의 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청 테니스회 요정 건설지원과 이정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뭐 그냥 일반 회원인데 여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직원분들이 좀 그 테니스랑 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뭐 테니스 동호회를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테니스 자체, 이 테니스라는 운동 자체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운동 자체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테니스란 어떤 운동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테니스가 뭐 굳이 유래를 말씀드리자면 12세기경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귀족도 처음에는 이제 귀족들이 손으로 양털을 하고 해서 이제 실로 좀 묶어서 그걸 가지고 손으로 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16세기 정도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현대 테니스 어떤 모양을 갖춘 거는 이제 영국에 가서, 이건 메이저라고 하면 뭐 호주, 프랑스, 윈블던, US 오픈 이렇게 있습니다. 윈블던 하면 이제 영국이죠. 영국이고 호주 오픈, 그다음에 US, 그다음에 프랑스 오픈. 그래서 네 개가 메이저 대회가 있습니다. 또 아마 상금도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그 상금이 또 가장 비싸다, 가장 크다. 그렇죠. 규모가 크다. 보통 우승하면 상금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공이 35억, 36억 정도 되죠. 우승 상금이. 그래서 상금도 제일 크고. 테니스가 저도 이제 하고 있는데 처음 듣는 얘기가 되게 많고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운동인 것 같아요. 네. 좀 설명을 듣다 보면 이제 매력적인 운동이면 좀 틀림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게 이 테니스라는 운동은 조금 진입 장벽이 좀 있다, 좀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테니스가 어려운 운동은 맞아요. 사실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도구도 길고, 일반인들이 테니스 공을 넘겨주고 다시 받고 라고 하면 좀 부지런히 열심히 한다 그러면 한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 레슨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한 운동입니다. 물론 이제 노력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틀리고. 그 진입 장벽이 좀 있는 있죠? 것만큼은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플레이되는 그 경기에서 오는 재미만큼은 이제 뭐 굉장히 크다, 좀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오늘 괜히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청에 계신 몇 안 되는 테니스회 여성 회원으로서 좀 이런 진입 장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태용 기자님을 믿고 쭉 따라오면 된다고
뭐 팀장님께서 강의습도 해주시죠. 네, 해주시는데 테니스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지만 우리 청은 이제 이렇게 맞춤형으로 케어를 예, 해준다, 맞춤형으로 강습을 해주세요. 해준다. 예, 확실히. 아마 무료로 진행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죠? 네, 맞아요. 무료로 하고 네. 있습니다. 무료로 오늘 테니스 받으면 강습까지. 뭐 네. 저한테 안 배우겠죠? 저희가 이제 테니스 장관배 테니스 대회가 뭐 청팀, 홍팀, 신인부 있지만 네. 작년에가 가장 이제 성적은 좋았죠. 신인부 우승하고 뭐 3위 성적도 거두고 그다음에 우승기가 걸려 있는 홍팀에서 저희가 네. 우승을 해서 지금 청장인방에 우승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하면 건강하니까 가족, 배우자들한테도 아주 글쎄요. 테니스.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같이 네, 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부부가 같이 하면 참 좋고. 지금 말씀 중에 그 국토교통부 장관배 테니스 대회에서 이제 홍팀에서 우승을 해서 좀 이렇게 뭐 우승기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작년에 그 우승했던 그 단체 사진을 우승했을 당시의 단체 사진을 입수를 했습니다. 네, 뒤에 잘 화면에 잘 담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신인부 우승, 꼭 우승기 있었고. 네, 지금 이 우승기가 청장님실에 네, 자주 있어요, 자주. 자주 이 테니스의 명가 원주국토청 앞으로도 좀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 또 이번에 그 이정민 요정님께서 테니스 요정님께서 이번에 네. 그 테니스란 운동의 장점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니까 평소에 안 하시던 분들은 확실히 살이 빠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다양해서 젊은 층부터 이제 좀 나이 있으신 분이랑 또 저처럼 좀 애매한 나이대까지 해서 다 같이 항상 운동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니까 서로 소통하거나 이게 공감대 형성하는 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테니스라는 운동이 또 이제 귀족 스포츠라고 불리는 만큼 굉장히 좀 예의 있게 막 하더라고요. 이제 뭐 이렇게 공을 칠 때도 그렇고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예의 소양을 같이 좀 키울 수 있다고 네. 팀장님께서 평소에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서 이제 권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테니스는 특히 상대편을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상대편에게 공을 줄 때도 이렇게 완바운드로 공을 줄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한 테니스 경기를 할 때는 운동 선수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해야 되고 네. 게임 중에는 움직임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테니스는 특히 이제 복장에 대한 게 사실 조금 있죠. 윈블던 아직까지도 흰색만 강요를 해요. 그래서 몇 해 전까지는 속옷까지도 전부 흰색으로 양말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요즘은 조금 네. 완화가 되긴 했었어도 그래도 윈블던만큼은 하얀색으로. 근데 이렇게 예의 있게 좀 굉장히 예의 범절이 중요시되는 그런 테니스일지라도 그러니까 자존심 싸움이 되게 좀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실력이 좀 엇비슷한 분들 사이에서 좀 라이벌 관계도 좀 형성이 되고 이럴 것 같은데 뭐 저희 청에는 뭐 박노원 팀장님과 홍성호 팀장님이 좀 대표적인 라이벌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와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두 분이 식사하는 과정에서 뭐 더 낫다 실력이 그래서 뭐 나는 너의 단점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해서 사실 첫 게임에서는 이제 홍성호 팀장님이 조금 스코어를 많이 벌려서 이겨서 박농 기자님이 그날 운동 나왔던 직원들에게 이제 해장국을 다슬기 해장국을 샀죠. 네, 샀는데 돌아오는 토요일 날에도 다시 박농 팀장님이 칼을 갈았습니다. 라이벌전이군요. 네, 그렇죠. 진 사람이 밥을 사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에도 그 안동국밥으로 이번엔 안동국밥으로 하겠다. 회장님이 보셨을 때는 그래도 두 분이 뭐 이렇게 비슷하시니까 라이벌이시겠지만 네. 그래도 누가 좀 낫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보면 저는 사실 지금 일단 박농 계장님한테 걸었어요. 그래서 뭐 누가 이기든 전혀 상관없어요 사실. 네네. 안동국밥을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는 1대1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결승은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 그럼 밥을 또 먹을 수 그런데 있는 그러죠. 네. 먹을 수 있고. 맞아요. 흥미진진한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면 사표를 쓰겠다. 박농 팀장님 제가 얘기한 건데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기려면. 이런 라이벌 관계가 이제 이런 되게 주축이 되시는 그런 팀장님들뿐만이 아니고 혹시 신인부 사이에 혹시 뭐 없을지
신인분은 일단 라이벌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없는데 제가 이제 이 방송 하고 나서 혹시 신인이 이제 2명이 새로 가입을 하시면 네. 제가 이제 라이벌전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상대방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네. 안전구의 김현정 양 준비하세요. 그리고 현정이한테 제가 사전에 양해를 안 구해가지고 이걸 보고 욕할지도 몰라요. 부들부들 지금 그러니까 이 언니가 이러지. 네가 내 라이벌이냐. 네, 그래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럼 신인부 라이벌전이 만약에 열리게 되면 제가 또 카메라를 들고 가서 유튜브로 경기를 한번 생중계도 한번 해보도록. 그때 저는 이제 좀 테니스를 잘 모르니까 팀장님께서 옆에서 이제 전문 해설위원으로 나와주셔서 같이 한번 같이 이렇게 털어주시면 굉장히 또 세계의 대결 아주 정말 재밌는 네, 네, 경기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일단 재미를 붙이면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아하. 그런 또 위험한 운동이에요. 업무가 나발이고 아니요, 빠지는데 테니스 그죠.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 해놨습니다. 네. 여자친구랑 헤어져도 테니스랑은 헤어질 수 없다. 네, 그 그런 정도. 사례가 네. 있기도 하고. 있죠. 사례가 있나요? 있나요?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사례가 테니스로 이별을 극복.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아마 건설 안전과에 있는 그 친구가 저는 모르겠는데 네. 이름까지는. 대개적으로 또 뭐 올해도 우승하실 거냐? 올해보도 네, 저희들이 올해는 이제 사실 청팀홈팀의 자격 요건이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청팀으로 올해는 작년에 이제 홈팀 나가서 우승기를 가져왔으니까 올해는 청팀으로 나가서 트로피를 가져올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올해 목표는 신인부에 나가서 1, 2, 3등을 독식하는 걸로. 테니스 동호회 홍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들을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이 소통의 시간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만큼은 지금 이 시간이 청렴 활동의 일환이니만큼 또 청렴에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태용에게 청렴이란? 저는 모든 경쟁력의 근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청렴해야 네.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테니스 요정님께서 한번 또 테니스 요정에게 청렴이란? 저도 옛날에 청렴을 이제 전임자로 했었는데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청렴은 실천이다.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게 제일 큰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렴은 실천이다. 네. 우리 매년 원주청 청렴 계획에 들어가 있는 네,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말할게 이렇게. 청렴은 실천이다. 네, 그럼 이것으로 소통의 시간 마치겠습니다. 이 두 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청렴 법령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회까지는 저희가 공무원 행동 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고요. 오늘부터는 또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하면 청렴 관련한 법령 중에서도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이죠. 저희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법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의 이제 목차를 보시면서 좀 강의 순서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청탁금지법의 개요, 그리고 청탁금지법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그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 청탁금지법 내에 빅3 중에 하나인 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관련한 위반 사례를 순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탁금지법의 개요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정식 법률 명칭은 부정청탁 및 분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죠. 이 법률 명칭에서 이미 이 법률의 성격을 다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목적과 의의입니다. 재정 목적은 이제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의의인데요. 재정 의의인데 저는 이제 청탁금지법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라면 청탁금지법이 왜 제정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부정청탁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 이 얘기는 이 모든 부정부패의 시작은 부정청탁으로 시작을 하고 이 청탁으로 인한 그 부패 행위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부정청탁 자체를 이제 금지함으로써 부정부패의 그런 시작을 좀 금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의의가 있고요. 세 번째도 이제 마찬가지로 재정이의인데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 등 수수의 제재가 이제 가능하다. 이 얘기는 저희가 이 청탁금지법 이전에는 형법상 뇌물공여죄를 통해서 이제 제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 뇌물과
그 후속 행위와의 그 대가성 여부가 좀 연관이 돼야만 처벌이 가능했는데 청탁금지법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만으로도 좀 제재가 가능하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청탁금지법이 이제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당연히 공무원이겠죠. 공무원, 우리 공무원, 공직자의 가장 대표적인 공무원이고 또한 신분상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법률상으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청탁금지법이 적용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직유관단체, 공기업이나 공단 이런 단체들이 해당하겠죠. 이 공직유관단체에 직접적으로 채용된, 직접적으로 고용된 그 임직원은 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학교 쪽, 네 번째 언론사 쪽인데 이건 저희 기관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적용 범위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직 근로자분들, 국도 관련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청탁금지법이 적용이 될까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계시는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도 아니고 법률상으로 공무원으로 인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으로 제재를 가해야지 공무직 근로자는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와 비교했을 때 공직유관단체의 계약직 근로자는 제가 동그라미라고 해놨죠. 이거는 이제 청탁금지법에 적용된다는 얘기인데 이 차이가 왜 발생을 하냐면 그 위로 좀 올라가 보시면 여기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과 그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히 정규직원이다 이런 구분을 두지 않고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면 다 청탁금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직유관단체는 계약직 근로자까지 다 적용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계약직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 분들은 청탁금지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공무수행 사회는 과연 그 청탁금지법에 적용되겠느냐?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네. 외부 강의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고요. 외부 강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적용이 되고 우리 청에 있는 공무수행 사회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청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감리분들이 계시겠죠. 이 감리분들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우리 청에 권한을 위임받아서 현장에서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공무수행 사회에 해당하고 네, 다음으로는 이제 부정청탁의 금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 중에 좀 주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청탁 금지의 정의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 5조에 정의되어 있고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라고 되어 있죠. 직접과 제3자를 나누어서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을 함에 있어서 그 주체가 직접인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한 청탁인지 그거를 좀 구분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벗어나는 직무 수행을 청탁하는 것을 금지한다. 네, 이런 의미인데 제가 좀 밑줄을 쳐놓은 부분을 같이 보시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벗어나야만 부정청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좀 부정한 목적으로 청탁을 하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 있고 권한 내에 있는 청탁이면 이거는 좀 부정한 청탁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청탁이지 않을까라고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가 않고 이 법령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되는 그런 구체적인 개별적인 법령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법령까지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해석됩니다. 그 대표적인 법령이 제가 좀 이 아래에 정리해놓은 이 법령인데 국가공무원법상 제59조에 공정의 의무가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말인즉슨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공정치 않게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거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법령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 부정청탁이라고 하는 이 조항만 이제 표면적으로 읽었을 때는 이 부정청탁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질 것 같지만 막상 들어가서 자세히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넓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부정한 의도가 담긴 모든 청탁은 다 부정청탁으로 이제 엮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되게 책임감 없게 교육하는 사람이 부정청탁이 뭔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부정청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도 그렇고 뒷부분에도 좀 사례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같이 저랑 보시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부정청탁으로 해석이 되는구나라고 그 느낌을 같이 안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그 부정청탁이 발생했을 때 그 처벌 수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정청탁이라는 거는 그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직접 공직자 등에게 하는 그 부정청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나누냐면 이게 과태료가 나가냐 안 나가냐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3자를 위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제3자를 통하여 이게 제3자가 끼인 부정청탁은 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맨 아랫줄 보시면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가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은 그 내부 징계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 자기 자신이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공무원이라면 처벌받을 수는 있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청탁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정청탁 발생 시 처벌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청탁은 청탁에 따른 행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청탁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즉 부정청탁이 그 해당 공무원에게 공직자 등에게 도달하는 그 순간 그 청탁은 이미 발생을 한 거고 그 공무원이 그 청탁대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 청탁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제3자를 통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 점이 재정의의라고 제가 좀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부정청탁 금지 관련한 위반 사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에서 근무 중 A가 본인 학교의 그 교직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그 어떤 면접 기준을 정하는 그런 교사들한테 이제 청탁을 한 겁니다. 어떤 청탁이냐? 아마 자기 가정 내지는 굉장히 친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면접 후보인 B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채택을 해달라 이런 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청탁 종류가 두 가지라 그걸 좀 나눠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교사들에게 B에게 유리한 심사 기준을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채택해달라라고 하는 이 청탁은 부정청탁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B라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이죠. 제3자가 낀 그런 부정청탁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이어졌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이 특정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채택해달라고 한 청탁은 부정청탁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반면에 이 마찬가지 이 교사도 심사기준 마련과 관련한 교사들인데 이 교사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기준을 채택해달라 이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다만 신규직원 채용할 때 학벌만 너무 강조하는 것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이것마저도 과연 부정청탁이라고 봐야겠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법원에서는 의정부 지방법원에서는 그거는 부정청탁은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단순한 이제 의견을 얘기한 것뿐이지 그것까지도 부정. 왜냐하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공정성에 훼손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요 사례 보시면서 한번 느낌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매 사건마다 이 사건에 해당하는 그 청탁이 부정청탁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례를 한번 보시고 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어느 한 공직유관단체 공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공기업에 근무하는 부장으로 근무 중인 B가 어느 한 공기업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B가 이제 자신의 아들이 본인 회사에 이제 지원을 한 겁니다. 신규 직원으로.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필기는 통과하고 면접까지 왔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면접만 통과하면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욕심이 생겨서 그 면접위원 명단을 입수하게 됩니다. 이 B 부장. 그래서 면접위원들한테 이제 핸드폰으로 우리 아들이 누구인데 면접 때 좀 잘 좀 봐달라 이렇게 연락을 해서 청탁을 한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한번 중요한 게 그 면접을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실에서 그 면접위원 핸드폰을 한번 검사를 해요. 걷어서. 근데 보니까 이 비 부장이 그 부정 청탁을 한 그런 사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부장의 아들은 이 모든 게 다 그 모든 사실이 발견이 돼서 비 부장의 아들은 신문 면접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면접을 보지도 못하고 최종 합격이 이제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즉, 이 부정 청탁에 이은 후속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부정 청탁이라는 것은 후속 행위가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청탁 자체만으로도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다.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청렴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청렴을 더하다 청렴 클리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